완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관,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복지국 송환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단포 작은 도서관 폐관에 관련해서 영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 관장님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자유 게시판은 실명으로 다 나오니까 실명으로 제가 거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 2020년 12월 23일 날 나정임이라는 분이 올린 내용을 한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도서관 출입이 어려운 시기에 북수루의 아이에게 책을 읽을 수 있음이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간을 더 지어도 모자라는 시기에 작은 도서관을 폐관시킨다니요. 책을 구입할 방법이 없어서 열겠습니까? 자녀에게 책의 소중함과 늘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 시립도서관보다 더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이 글을 보시는 몇 분만이라도 폐관 결정을 아시리라 기대하며 적어봅니다 라고 했고, 이쪽 미래지향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인재 양성원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기에 산업을 하다 보니 아직까지 우리도 이 정확한 이 장학회에 대해서 업무 파악도 저희들도 아직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를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예. 자, 학습이란 끊임없는 각자 인생에 꽃을 피우는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 시민을 상대로 배움의 장을 연다는 것은 참 감사드리고, 여기 보면은 인재 양성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기금으로 매년 10억을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죠. 네, 그 이제 맞습니다. 강사를 전번에 제가 이 데이터를 서면으로 받았는데 강사 채용을 우리 지방에 있는 강사들을 좀 일부 많이 채용했는 거 맞습니까? 지역 강사를 좀 많이 채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중1부터 고3까지 12개 반으로 이제 학년별 25명씩 우리가 선정을 안 합니까? 그죠? 그리고 150명 상대로 이 강사 14명과 원장, 종로원장 1명과 이 애들을 수업을 이제 계속 한다, 그지요? 그런데 원래 2020년도 우리가 이 고3 25명을 이제 수업을 했잖아, 그지요? 얘들이 지금 진학 과정이 서울에 뭐 일부 대학에 어떤 대학에 진학하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평생학습도시 선정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100세 시대 평생교육이 더 중요시되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염원을 담아서 우리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해서 챌린지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2019년, 2020년 두 번 선정을 위한 지원을 했으나 탈락을 했습니다. 2019년은 조례를 비롯해서 평생학습사도 채용을 하고 급하게 저희들이 봐서도 급하게 진행을 했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많았습니다만 2020년은 2019년 보완을 해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점이 미비해서 탈락을 했다고 보십니까? 올해는 선정되기 위해서 그 미비한 점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 더 보완을 하셔서 신청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미래지향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인재 양성원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위탁업체가 영천에 오면은 매년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영천 학생들을 가리키는 어떤 질적인 어떤 향상도 좋지만은,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갈수록 그 서울에 유명한 대학 들어가는 합격률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원래는 더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SKY에 해당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건 거의 못 봅니다. 못 보고, 고등학생 3학년이 15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과연 영천에서 그 인재양성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과장님, 그 학교와 인재양성원하고 어떤 협업 관계에서 학교에는 내신도 있고 그리고 수능도 있습니다. 있는데 수능을 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인재양성원에 와서 그 내신을 택하지 않는 학생들이 인재양성원에 와서 뭔가를 더 배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학원을 선정해가지고 적어도 서울에 맞는 어떤 그런 위탁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협업이 안 돼요. 그러면 인재양성원에서 원래 취지하는 어떤 그런 모토가 맞지도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천 경마공원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마사위에 경상북도 지금 협업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영천 경마공원 건설이 지금은 차질 없이 지금 이제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마사위가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 그 2월 달부터 마사위가 이제 경마 경기를 못 했지 않습니까? 예. 못 해가지고 작년에 보면은 마사위가 한 5천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예. 경기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각 경마장이, 우리가 4경마장인데 3경마장이 경기를 못하고 또 직원들의 급여가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 5천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지금 마사위가 그렇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또 올해 들어서도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해서 가면은 정부 예상대로 하면은 올 연말까지는 경기를 못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전년도 대비 또 5천억 손실을 보게 되고, 그럼 1조 원이라는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럼 경마장 공사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예. 이렇게 지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은 농기계 임대 사업을 상당히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전국 3위 도내 1위에 이렇게 잘한다라고 이렇게 성과의 상도 이렇게 받고 성과금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통, 대창, 동북권 그리고 원래 북부권 이렇게 임대사업소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임대 사업장에 대한 그런 농기계 부족 사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청통을 거의 다 이용을 하다가 대창은 소규모로 인해서 뭐 일부만 농민들이 하는 것 같고, 청통 같은 경우는 많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이렇게 부족 사태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1년까지는 안 됐지. 작년 4월 정도 이렇게 오픈했습니까? 이게 동북권이. 예. 그래서 작년도 이렇게 실적을 작년 연말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질의를 해보니까 농기계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족하면은 또 예산 들여가 사면은 되는데 이게 또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 문제도 또 거론이 되고, 예. 사실 동북권은 거기 지역이 자연녹지라서 사실 그 정설하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부지 또 이렇게 매입도 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차피 이제 그 동북권은 시작이 또 이렇게 개장을 했는 거고 향후 원래 2021년도는 북부권 농기 임대 사업장이 장소까지 지금 선정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사전 수요 조사를 좀 해 보셨는지 예. 그 농기의 임대 수요 조사. 영천 별빛 한우 브랜드 상품 개발하는 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5천만 원 가지고 50% 자부담 50% 하는데 이 우리 영천 별빛 한우 그 한우 프라자 축협 예. 그 사골곰탕면 그 사업이죠. 이 사업이요. 우리가 처음에 영천 한우 프라자가 개장을 될 때에 예. 그때 영천 추격 그 조합장님이 이사들에게 몇 년간 3억까지 적자가 나도 인정을 해주고 그 한우 프라자를 개점을 했거든요. 예. 했는데 지금은 아주 그 흑자 사업으로 영천 추격에서는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예. 성공리에 저기 왔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영천 한우 그 별빛 한우가 예. 브랜드가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예.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사골 그러니까 이 그 축산물을 가공하고 나면은 이 부산물이 있습니다. 예. 이 부산물 이 가격을 제대로 받으면은 이 부산물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에 고스란히 소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영천 축협에서 이 부산물로 해서 이 포장지 개발 사업을 뭐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도가니탕, 손머리 곰탕 뭐 이런 상품을 했는데 우리가 이 포장지를 지원한다고 이래 돼가 있어요. 보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 그 영천 한우 프라자 그 자체에서 이 도가니탕을 거기서 그 가공을 하는 겁니까?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하니까 위탁해서 하는 걸로 예.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예. 우리 제가 그 전자 이야기했듯이 한우 프라자가 성공리에 가듯이 예. 이 그러니까 도가니탕이나 이 부산물 가공 공장을 예. 가공 산업을 예. 우리 시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좀 양해해 주시면은 그 담당 과장님에게 좀 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과장님 발언 때로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영천 그 한방 마늘 산업 특구 지정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2021년도 우리가 지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시에서 준비할 건 다 했다 이 말씀입니까?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우리가 마늘 농협에서 소매 방법이 바뀌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본원이 생각할 때 그 생산자 농가들하고 잘 살펴보니까 뭐냐 하면은 변경되니까 오히려 농협에서 그 경제사업부에서 그 마늘 생산하는데 관심도도 떨어지고 또 농민들은 또 뭐냐면은 마늘 생산해 보니까 품질이 저하돼요. 그 방법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화산농협 일부가 조화정부 지원 사업 하고 정부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요 사업도 또 곁들여가 조금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전 직원들이 노력 끝에 우리가 뭐 대상, 최우수상 여러 가지 평가에서 많은 수상을 했더라고요. 예.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301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여기에 보면은 자 신규 사업인데 예. 이 임산부를 이제 210명을 연간 출산 산모 및 임산부를 선정해서 예. 이제 그 유기농 농산물을 이제 그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자 임산부가 우리 2020년에 보면은 어제 보건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한 570명 정도 출생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210명을 어떻게 수요 조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 소장님이 설명되겠습니까? 우리가 보건소에 보면 우리 영천시가 통 크게 출산 장려 예산이 연간 25억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게 거의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전체 출산 인원인데 뭐 보약, 철분제 뭐 이런 거
많이 되는데 요 이제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할 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선택직 복지로 좀 예. 이 공무원 제외 또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좀 제외하고 예. 그렇게 선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영천 지역의 40세 이하 농업인 수를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영천 지역에 지금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샤인머스켓의 가온 더하기 무가온 대 노지형의 비율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예.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예, 예. 제가 40세 이하를 기준으로 영천 지역의 농민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여쭤본 것은 예. 농업의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예. 지금 40세 이하라도 20년 뒤 같으면 60세 이하가 됩니다. 예. 예. 흔히 그 농민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복숭아 품종 한번 잘못 선택하면 예. 10년을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2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마트 농법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농업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도 기초적인 자료, 예. 데이터가 없이 정책도 수립할 수가 없고요. 예. 예. 그리고 스마트 농법도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스마트 농법이 가능합니다. 방금 김병하 의원님 말씀에 있었던 청년 농부 육성 정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국에 40세 이하 청년 농부가 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우리 농촌을 지키는 주축은 거의 50에서 60대 농부들인데요. 그 청년 농부의 기준은 뭡니까? 예, 예. 거의 뭐 대부분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만 39세 이하의 농업인 이렇게 나와 예.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 김병하 의원님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영천에 청년 농부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우리 영천시 전체도 그 노인 인구가 한 27, 8% 차지하고 있고 그 농촌에 지금 주축을 이루는 그 세대들도 보면 청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60세 이상 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노령화된 우리 영천 사회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 농부를 위한 육성 정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내처럼파크 주변 탐방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경마공원 추진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질의할 때 내용 잘 안 들어봤습니까? 예, 예. 예, 지금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레처럼파크 주변 탐방로도 이제 조성 계획을 진짜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경마공원을 먼저 공사하고 레처럼파크 주변 탐방로를 공사해야 안 됩니까? 계획은. 예, 예. 순서는 그게 그 계획. 국회의원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신성길 기념관을 지금 그 지평 보안대로 추진해야 하면은 예. 향후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의 국가 공모 사업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화랑스라 마을이라든지 그러고 우리 영천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시 지평구에서 그죠? 굉장히 뭐냐 하면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뭐냐 하면은 우선 공모 신청을 하자. 첫째는 준비성이 결여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사업을 하면
영천 시민들 안 그러면 역사박물관이라든지 기념관이 지어질 장소에 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 시장님이야 집행부가 소통이 되었던가 합의점을 찾았던가. 이거 집행부만의 기념사업이고 집행부만의 역사박물관, 집행부만의 어떤 그 국가공모사업이래요. 뭐냐 하면 신성일 기념관은요 이렇습니다. 도에서도 인정을 했고 80억 가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만 짓죠. 집만. 기념관은 짓고 도에서도 담당국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2차례 제가 도에 올라가 정리를 했는데도 지금 시장님이라든지 담당 군수과장님이라든지 도에 올라가 2021년도 다른 부분으로 도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담당군 서서 재협의가 올라갔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장애인 복지 및 정신보건생활시설 중 영천 팔레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 5월경 내부 직원 고발에 의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인 영천 팔레스에서 직원에 의해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부 직원이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들에게 구타와 폭언은 물론 안마를 강요하는 등 학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음은 경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의해서 2개월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밝혀져서 고발 조치하여 영천경찰서는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와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한 17명이 실질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그 단체에서는 기관에서는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1명을 했고 영천시에도 그 조치에 분리를 해라고 해서 1명만 조치를 해놓은 상황이면 장애인들은 위협을 느끼지 않겠어요?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그 가해 행위를 한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17명이 조사를 받으면서 입맞춤을 다 했을 수 있을 거라고도 보고요. 그 지적 장애인들 얘기는 충분히 어쨌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유린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천시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박물관 추진 상황에 보니까 2020년도 7월에 출발을 해가지고 사전평가 신청 활용동이고요. 예. 그리고 11월 달에 문체부에서 부적정 판결이 나왔네, 그죠? 예, 예. 나오고 맨 11월입니다, 그죠? 또, 부동의 4명. 이래 돼 있습니다. 예. 돼 있고, 그러고 12월 달에 대체부지 해서 한의마을과 구인고중학교. 예, 요 추진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적정 그 판정을 받았는데, 예. 그 전에 토지는 일부 매입한 거 있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예. 거꾸로 말하면 노력 안 했다는 거하고 이꼬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받은 상태에서 예. 그럼 일반 사유지 재산에 우리가 선을 그어서 문체부에 신청을 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네. 이 소유자들에게 네. 동의 정도는 없고 그거를 신청을 하셔야 되지. 네. 그것도 없이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대체부지하고 지금 요 현 부지하고는 한 얼마 정도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뭐 협의는 되고. 이래놓고 감정 평가에 의해 가지고 네.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그러고 구인고중학교잖아, 그죠? 인고중학교는 네. 폐교 학교 부지 활성화 방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그 계획서가 있는데 여기는 뭐 교육부가 하면은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는데 예. 여기에 좀 뭡니까 부적격하다. 이래 판단할 때 이런 사유가 뭡니까? 이 역사 박물관의 위치가 그래도 포원 선생 있는 그러고 폐교 부지가 남아 있는 이쪽으로 한 번 더 재검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화랑설화 마을을 수백억 들여가지고 개장을 했지만 출입구가 정말 난제 아닙니까, 그죠? 제가 시원 처음 됐을 때 왔을 때 그게 도동산거리에서 길을 낸다고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아직까지 1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에. 그런데 이게 덜커덕 출입구도 없이 개장은 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영천을 얼마나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준비도 안 됐는데 이런 해놔놓으니까 어떤 사람들 저인데도 친구들도 많이 묻습니다. 이런 준비 안 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행정이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출입구가 옳게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 좀 더 깊이 우리가 행정에서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주민들하고 자꾸 건의를 하고 좀 친밀하게 관계를 정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제 친구들 부산, 서울, 대구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건의합니다. 신성일이 고인이 돼서 거기 가고 싶은데 우리 준비 안 됐는데 왜 오라 합니까? 예, 길도 신성일 길로 그렇게 좀 바꿔주시고 빨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거는 167쪽 어린이집 식기 토탈 케어 서비스, 이 문제로 저희가 연말에 우리 담당 의원들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 우리 개인적인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상을 거론하면서 시의원 자질이 없다, 이런 논란을 많이 질타를 신문 5위 한 페이지를 해놨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공공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성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